세법은 이러면 바로 현재가치 평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 대상에서 박탈을 시키려고 독립이란 말을 살짝 넣어버렸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법이 세금을 적게 가져가는가, 더 가져가는가? 더 가져가죠. 이자만큼 더 많이 가져가게끔 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요 단어,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서 1회 1억을 주고 2회 때도 1억을 주고 3회 때도 1억을 줬다. 이렇게 줬다. 그러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은 1회차에 얼마란 이야기인가? 1억. 2회차도 1억, 3회차도 1억. 그런데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쭉 선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게 무슨 가치로 평가해야 된가? 현재 가치 평가하는데 무엇에 대한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된가? 연금에 대한 현재 가치예요. 똑같은 금액이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걸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억씩. 그런데 실제로 내가 1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5천만 원밖에 못 줬어요. 5천밖에 못 줬으면 1회 연부금은 얼마란 이야기인가? 5천. 사실이니까요. 사실대로 판단하니까 서류상에 주기로 약속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나간 돈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관세표준도 가네요. 관세표준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으로 갑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으로 갑니다. 실제로 연부금 지급액으로 갑니다. 그랬어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으로 간다. 그럼 여기도 사실이네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것은 토탈 금액이라는 얘기인가? 매번 지급한 금액인가? 매번 지급한 금액이다. 이제 그러면 연부금액에서 가로를 색으로 좀 표시해 놓으시고 가로 항목을 잘 보세요. 이제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그랬네요. 이제 여기에 연부금 지급액이라는 것은 매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번 지급되는 금액을 연부금 지급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탈 금액이 아니라 그때 지급한 금액이네요. 매번 지급되는 금액을 연부금 지급액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3번에 걸쳐서 돈을 연부로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신고를 몇 번에 걸쳐서 해라? 3번. 3번에 걸쳐서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때마다 따로따로 취득으로 봐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각각 해주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매해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이 계약 보증금을 포함합니다 그러네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하는데 이 계약 보증금을 매번 여기 보증금이라고 해요. 이게 계약 보증금이다. 그럼 계약 보증금이 따로 나갔으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나갔다. 그럼 1,000만 원이 따로 계약 보증금이 나갔으면 이 계약 보증금도 따로 연부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신고를 따로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따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따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약 보증금을 포함하라 이 말은 따로 하지 말고 어디에다 포함해라 그랬는가? 매해 지급되는 금액에다가 포함해라. 그러면 매번 지급되는 금액에다 포함하라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는요. 계약 보증금 1회, 2회, 3회가 나갔으면 몇 회 연부취득이라는 얘기인가? 3회인가요? 4회인가? 3회란 이야기예요. 요거는 빼고요. 계약 보증금은 빼고 매번 해차로 들어간 것만 횟수로 잡으란 이야기예요. 이것만 횟수로 잡아가지고 계약 보증금을 해차에다 포함시켜라. 해차에다가 포함시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부는 세금을 받아갈 때 나중에 받아가겠는가? 빨리 받아가겠는가? 빨리. 그러면 빨리 받아가야 되니까 계약 보증금은 가장 가까운 해차에다 더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약 보증금하고 1회차는 서로 단절이다, 연결이다. 그래서 선을 제가 안 지어놨어요. 이게요. 계약 보증금하고 1회차는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로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따로따로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계약 보증금하고 1회차만 하나로 묶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판단하시고 나머지들은 각각 독립된 거래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연부취득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 다 잡았을 거예요.
이 정도는 연부취득 이제 이 정도는 개념을 잡아 놓으셨어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취득 가격으로 가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이 작년 20일에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이네요. 양가로 2번이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제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를 찾아봐야죠. 이제 취득 가액. 취득 가액이라는 게 무엇을 취득 가액이라 할 것인가? 그럼 취득 가격의 기본 정의는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그럼 취득에 소요된, 그럼 취득에 소요된 이 말을 소요됐다 이 말을 곧 들어간 이 말이에요. 든. 일체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취득에 든 모든 비용입니다. 여기서 비용은 이때 이 비용은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든 간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든 취득과 관계 있는 건 전부 포함하라는 이야기예요. 취득과 관계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들어간 거든 간접적으로 들어간 건 전부 포함해라. 그러면 취득세에서 취득 가격은 이 취득 가격이 곧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는데 취득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는가 적게 나오는가? 많이 나오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가격을 될 수 있으면 높여야 된다, 낮춰야 된다? 높여야 된다. 그래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할 것 없이 전부 취득가격에다 넣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격을 계산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더하기 항목이든가 빼기 항목이든가? 빼기 항목이에요. 빼기 항목이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있으면 무슨 비용밖에 못 빼준다. 직접 비용만 빼주고 간접 비용은 안 빼줘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정부의 논리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든지 세금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갖다 붙여버린다.